책다새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 안녕하세요. 책모아 놀이터 13번째 시간, 저는 진행을 맡은 류한경입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 또 올게요. 오래 가게입니다. 몇 대에 걸쳐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오래된 가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곳에 담긴 스토리를 담고 또 그 가게의 그림도 참 예쁘게 그려놓은 책입니다. 오래 가게라는 말이 참 정겹고 재미있는데요. 노포라는 말은 알고 있었는데 오래 가게는 처음 들어봤어요. 노포는 일본식 한자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노포라는 말 대신 오래된 가게, 또 오래 이어갔으면 하는 의미로 오래 가게라고 이름을 짓고 오래된 가게들을 발굴해서 소개하는 오래 가게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오래가게 검색해 보시면 지도와 가게 정보들을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직접 찾아다닌 전국 곳곳에 있는 오래가게의 숨은 이야기들을 들려주는데요. 음식점뿐만 아니라 대장간, 목공소, 양복집, 음악감상실, 목욕탕, 양조장, 서점, 쌀집, 약방까지 정말 다양한 가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연히 도서관에서 발견했는데 보자마자 그림이 너무 예쁘고 참 공들여서 만든 책이구나 싶었습니다. 루시 드로잉이라는 작가의 그림인데 펜으로 그렸어요. 어쩜 펜으로만 이렇게 정교하고 오래된 가게의 색감을 잘 표현했는지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해 우리는 이라는 드라마가 인기였죠. 거기에서 남자 주인공이 건물을 주로 그리는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였잖아요.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 그림들도 참 멋져서 누가 그린 걸까 찾아봤었어요. 그림의 원작자는 프랑스 출신 작가 티보 에렘의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그림들도 펜으로 그린 건데 이 책에 실려있는 그림들도 비슷하면서도 한국적인 느낌이 들어가서 더 좋았습니다. 루시 드로잉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그림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책을 읽어볼까요? 소개하고 싶은 가게가 많아서 뭘 고를지 고민을 했는데 충북 괴산의 약방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195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인 약방입니다. 한때 약종상 면허제도가 있었다. 1953년 한국전쟁 직후 정부가 의료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이에게 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락한 제도다. 병원은커녕 약국도 귀했다. 당시 약학대학이 설립된 곳은 서울대와 이화여대뿐이었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니면 약을 조지할 수 없었고 약사는 턱없이 부족했으니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약종상은 약방을 운영하지만 약을 조제할 수는 없었고 전문 의약품이 아닌 일반 의약품에 한해 약을 처방할 수 있었다. 약방 이전에 약점과 약포가 있었다. 신종철 어른은 1958년 청인 약점을 열어 약업을 시작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먹는 것 자체도 시원치 않으니 배탈로 고생하는 이가 제일 많았다.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탓에 종기도 숱했다. 아이점 물리는 여인네들은 유방염으로 고생했다. 약방에 온 이들에게 증상을 묻고 처방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누가 아프다 하면 언제라도 자전거에 올라 왕진을 가야 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모르는데 환자를 보지도 않고 함부로 약을 쓸 수는 없었다. 시골 마을에서 약방은 병원이고 약국이었다.
골마 있으면 살을 째서 고름을 짠 후 꿰매주기도 하고 필요하면 주사를 놓기도 했다. 법으로 따지면 해선 안 될 일이었지만 불법이 아닌 미덕으로 용인됐다. 의사도 약사도 아닌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다.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도 약값은 외상장부의 달기 일수였다. 약값은 1년에 2번밖에 못 받는다고 봐야 해요. 보리 타작할 때 1번, 벼 타작할 때 1번, 반은 못 받았어. 없어서 못 주는 심정이 옥죽할까. 못 받는 약값을 쌓아두면 뭐하나 싶어 80년대 어느 날에는 장부를 모두 태우기도 했다. 신종철 어른은 2020년 7월 청인약방을 괴산군에 기부했다. 약종상 제도는 1971년 폐지되었는데 그 전에 약업사 허가를 받은 이는 자격이 유지되고 계속해서 약방을 운영할 수 있었다. 이제 약점은 없을 거요. 약포나 약방은 몇 군데 있지만 이 사람들 죽으면 이제 끝이요. 요즘 사람들은 잘 몰라. 약방도 우리 약업의 역사인디 말이요. 그게 안타까워서 다 기부했어. 이 약방은 텔레비전에 한번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1년간 이 오래된 약방이 궁금해서 5,000명 가까이 다녀갔다고 해요. 이 약방 어른은 찾아와서 인사하는 사람들한테 피로회복제를 한 병씩 줬는데 그 빈병이 5,000개라고 하네요. 신종철 어른이 더 이상 출근하지 않는 날이 오면 이 약방은 박물관이 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동네마다 흔히 보는 약국들이 참 많죠. 하지만 이처럼 병원 대신 마을 사람들을 살리곤 했던 오래된 약방을 기억할 수 있어서 참 소중하게 느껴지고 또 우리 삶의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춘천의 커피집을 찾아가 볼까요? 1968년부터 시작된 이디오피아 집인데요. 저도 춘천 여행 갔을 때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여기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한국 전쟁 때 이디오피아에서 이디오피아 황제는 6,000명의 군인을 우리나라에 파병했다고 합니다. 전쟁에 참전해서 많은 희생을 하고도 또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디오피아 군인들은 보육원까지 세워서 우리나라 전쟁 고아들을 보살폈다고 합니다. 춘천 시민들은 이런 이디오피아 군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1968년에 춘천 공지천변에 이디오피아 참전 기념비를 건립했습니다. 이디오피아 황제도 그날 제막식에 참석했는데 황제는 당시 우리나라 내무부 장관에게 그 자리에 이디오피아 문화를 소개하는 장소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여력이 없었고 그때 그 사정을 알게 된 당시 내무부 장관의 외조카 김옥희 씨가 그 일을 해보겠다고 이디오피아 집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요즘처럼 카페도 별로 없었고 또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던 김옥희 씨가 일을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빈터를 사서 기념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 가족들 반대도 심했다고 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용기가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 기념관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디오피아 황제는 이디오피아 특산물인 커피 생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옥희 씨와 남편은 로스팅도 배우고 또 커피콩을 전국의 학교에 보내서 어떻게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지도 알렸다고 해요. 그렇게 시작된 이디오피아 집은 춘천의 명소가 되었고 지금은 따님이 가업을 잇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너의 자식을 이름도 모르는 나라 전쟁터에 보낼 수 있겠냐고. 내 자식만은 이디오피아 황제의 정신을 알았으면 좋겠고 또 너 또한 너의 자식에게 알려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지금은 김옥희 씨 바람처럼 손자, 손녀까지 3대에 걸쳐서 커피콩을 볶고 또 커피 내리는 일을 하면서 이디오피아 집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무심코 지나갈 때는 그냥 오래된 카페인가 보다 했던 것이 이런 이야기를 알고 나니까 더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인테리어만 근사한 곳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뜻이 담긴 곳이 정말 멋진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오래가게는 목욕탕으로 가볼까요? 부산 동네 온천장에 있는 만수탕입니다. 책의 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고 김양란 여사가 온천장에 만수탕을 개업한 것은 1966년이다. 부산에서 돈을 벌려면 온천장으로 가야 한다는 말에 맞장구 칠 수 있는 시절이었다. 잠시 일본에 건너가 생활하며 온천과 목욕 문화를 눈여겨봤던 데다가 당시 자가공을 소유한 제1교포 사업가를 알고 지내면서 일이 성사됐다. 자가공을 확보하고 은행에 빚을 내 만수탕을 지었다. 고 김양란 여사는 돈을 벌려는 생각에 빚까지 내 대중탕을 지었지만 그에 앞서 누구든 몸을 깨끗이 씻어 마음까지 깨끗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다. 1973년 5월 26일자 부산일보 기사에서 그 마음이 거짓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만수탕을 개업한 해에 인근 영락 양로원에서 1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모셔다 무료로 목욕을 시켜드린 일화가 소개됐다. 그것으로 끝이었으면 이벤트 같은 일이었을 텐데 그 후로도 입욕비를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어르신들이 맘 편히 목욕할 수 있도록 했다. 만수탕의 만수는 만수금 우강의 만수라 했다. 미아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보호하는 일도 숱했다. 여건까지 갖춘 온천이지만 만수탕에는 이렇다 할 부대시설은 없다. 사우나는 물론이고 세신사도 없다. 만수탕과 만수여관은 딸인 이기희 대표가 1인 다역을 하며 운영하고 있다. 생물학으로 석사 과정을 마치고 계속 공부를 이어가려 했던 그는 힘이 들어도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주는 일이라 참 보람이 있으니까 너가 좀 지키고 있어라 하신 어머니 유지를 물리치지 못했다. 목욕탕을 하면 돈 깨나 있는 현금 부자라 했던 때지만 베푸는 게 먼저였던 어머니는 빚이 더 많았다. 1997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맡았는데 만만치가 않았다. 어머니가 운영하실 때는 종업원을 5가지 두었지만 인건비를 줄이고 1인 다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온천장 일대의 대를 이어 운영하는 온천이 덜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옛 건물을 허물고 현대식으로 바꿔 운영하고 있다. 만수탕도 일부 손을 봤지만 욕탕 위치를 바꾼 정도다. 시설 좋은 곳을 이길 방법은 없어요. 그래도 동네 온천, 이 온천장이 온천 마을인데 전부 현대식으로 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우리 한 집이라도 옛 모습 그대로 있으면 좋죠. 네, 이렇게 오래가게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오래 이어갈 수 있었던 건 단지 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마음이 있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다 사라지고 바뀐 것들이 많은 시대에 이처럼 오래 남아서 우리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가게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작가의 말에서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된 가게에 오래된 것이 낡은 것으로 치환되기보다 오래도록 존재할 만큼 값진 것으로 읽히길 바랍니다. 저는 그 값진 것을 발견할 줄 아는 눈밝은 사람으로 오래도록 기록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새로 생긴 가게들이 아니라 무심코 지나치곤 했던 오래된 가게들을 더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가게뿐만이 아니겠죠. 오래된 물건, 오래된 건물, 또 오래된 책들.
낡은 것이 아니라 오랜 이야기, 그만큼 귀한 이야기가 담긴 값진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또 올게요. 오래가게와 함께한 책모아 놀이터 13번째 시간 이만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